얼마 전 방영된 해외 유명 다큐멘터리가 화제입니다. 도심의 하천에서 발견된 민물고기 때문이라는데요. 이 물고기가 화제가 되자 세계 각지의 다큐팀이 청계천을 취재하기 위해 많이 찾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조류 때문에 화제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 조류는 바로 백로. 흔히 도심에서 볼 수 있는 동물이 아닌 백로의 등장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체 얼마나 청정구역이 되었는지 이 청계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넥스트 코리아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조류학을 가르치는 교수 윌리엄 해밍턴입니다. 최근 미국 다큐팀이 한국의 청계천에 나타난 백로를 촬영하러 간다고 저한테 자문 겸 동행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엔 관심이 없었지만 도심 속 백로라는 소설 같은 얘기에 속는 셈치고 따라가기로 했죠. 그렇게 제가 만난 청계천은 유토피아였습니다. 백로만 있던가요? 원앙도 가마우지도 새들의 천국이었습니다. 그것도 고도로 발달된 문명사회의 도심 한가운데서요. 사실 처음에 제작팀이 연락했을 때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조류학을 가르친 지 25년이 넘었는데 도심 한복판에서 백로가 서식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백로는 극도로 조심스러운 새입니다. 깨끗한 물과 조용한 환경, 그리고 충분한 먹이가 있어야만 서식할 수 있죠. 도시의 소음과 오염, 사람들의 간섭 때문에 백로들은 보통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만 살거든요. 교수님,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서울 한복판에서 백로들이 번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작팀 디렉터 마이클 존슨이 말했을 때 저는 웃음부터 나왔어요. 존슨 씨, 아마 오해일 겁니다. 백로와 비슷한 다른 새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존슨이 보여준 사진들은 분명히 백로가 맞았습니다.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함께 있는 모습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배경에 고층 빌딩들이 보였다는 거였죠. 이건 정말 특이한 케이스네요. 한번 가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사실 저는 그동안 한국에 대해 별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중 하나 정도로만 생각했었거든요. 조류학 연구도 주로 북미 지역에 집중하고 있었고 동양 지역은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 기회에 새로운 연구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 캐롤은 처음에 반대했어요. 여보, 왜 그런 먼 곳까지 가야 해? 여기 미국에도 연구할 게 많잖아. 하지만 딸 에밀리는 오히려 흥미로워했어요. 아빠, 정말 도시에서 백로를 볼 수 있어? 나도 보고 싶어. 결국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코넬 대학교 동료들의 반응도 미지근했어요. 윌리엄,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여기서 연구나 계속해. 조류학과 부교수 제임스 톰슨이 말했죠. 한국에서 백로가 도심에 산다고? 말도 안 돼. 아마 잘못 본 걸 거야.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모두들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만약 정말로 도심에서 백로가 서식한다면 이는 조류학계의 큰 발견이 될 수 있었거든요. 도시 생태계와 조류의 적응에 관한 새로운 연구 분야가 열릴 수도 있었습니다. 출발 전 한국에 대해 간단히 조사해봤어요. 인구 5천만 명의 나라이고 수도 서울에만 1,000만 명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대한 도시에서 백로가 산다는 건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청계천이라는 하천이 도심을 관통해서 흐른다는 것은 흥미로웠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정말 현대적이고 깨끗하다는 거였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로 발전한 나라였구나 싶었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길도 잘 정비되어 있었고 생각보다 녹지 공간도 많이 보였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바로 청계천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역에서 나와서 청계천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아름다운 하천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물이 정말 맑고 깨끗했고 주변 조경도 자연스러우면서도 잘 관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정말로 새들이 많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도시 새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정말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서식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물속에서는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특이한 곳이네. 혼자 중얼거리면서 하천을 따라 걸어봤어요.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산책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물고기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편안해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하얀 새 한 마리가 날아오는 게 보였습니다. 크기와 날개짓을 보니 분명히 백로였어요. 설마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백로는 물가 근처 바위에 조용히 앉더니 물속을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몇 분 후 백로는 재빠르게 부리를 물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를 잡아 올렸어요. 믿을 수 없어. 정말로 도심 한복판에서 백로가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25년간 조류를 연구해왔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어요. 급히 카메라를 꺼내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백로는 전혀 경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활동하고 있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도 말이죠. 이건 정말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미국 동료들에게 첫 번째 보고를 했어요.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보내면서 정말 놀라운 발견을 했다. 서울 도심에서 백로가 자연스럽게 서식하고 있다고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예상대로 회의적이었어요. 제임스가 이메일로 답변을 보내왔는데 윌리엄, 혹시 착각한 건 아냐? 사진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내일 더 자세히 관찰해봐야겠다. 그날 밤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만약 이곳에서 더 많은 발견을 할 수 있다면 제 조류학 연구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일찍부터 본격적인 관찰에 나섰습니다. 전날 밤 미국 동료들과 긴 통화를 했었거든요. 학과장 마이클 데이비스가 말했어요. 윌리엄, 정말 특별한 게 있다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 하지만 너무 성급한 결론은 내리지 마. 시간이 빠듯했지만 기회를 얻은 거니까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청계천에 새벽 6시부터 나가서 관찰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제 본 백로 외에도 정말 다양한 조류들이 서식하고 있더라고요. 원앙 한 쌍이 물 위를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고 가마우지도 물속으로 다이빙해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야. 혼자 중얼거리면서 계속 관찰했어요. 조류학을 25년간 연구해왔지만 도심에서 이런 다양한 조류 생태계를 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건강하고 활발한 모습으로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새벽부터 시민들이 나와서 하천을 돌보고 계시더라는 거였어요. 한 할아버지는 조용히 하천 주변을 청소하고 계셨고 아주머니 한 분은 조류들이 놀라지 않게 조심스럽게 주변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용기를 내서 청소하고 계시던 할아버지께 말을 걸어봤습니다. 실례합니다. 미국에서 온 조류학자인데요. 매일 이렇게 청소를 하시나요? 이정환 할아버지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정말 인상적인 분이었어요. 젊은이, 이 새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 우리가 지켜줘야 할 보물들이야. 매일 이런 봉사를 하시는 건가요? 봉사라고 하면 거창하고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 벌써 10년째야. 새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고 싶거든.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보기 어려웠거든요. 대부분 정부나 환경단체에서 주도하는 프로그램들 뿐이었는데 여기서는 시민들이 스스로 나서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쯤 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출근하는 직장인들도 있었지만 산책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도
아주머니가 아이들과 함께 와서 조류 관찰을 하고 계셨어요. 박수연 아주머니라고 하셨는데 아이들에게 새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얘들아, 저 백로는 정말 조심스러운 새야. 우리가 조용히 해야 놀라지 않아.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봤습니다. 실례합니다. 아이들 교육을 정말 잘하시네요. 아, 외국분이시구나. 우리 아이들이 이런 아름다운 새들을 보면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웠으면 해서요. 정말 좋은 교육이네요. 미국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어요. 박수연 아주머니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 청계천이 이렇게 새들의 천국이 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시민들이 하나씩 관심을 갖고 보호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많은 새들이 찾아오게 됐죠.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단순히 환경 조성만으로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건 조류학에서 정말 중요한 발견이 될 수 있었어요. 오후에는 대학생들이 와서 환경 교육 활동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시민들께 조류에 대해 설명해 드려요. 환경동아리 회장이라고 하는 학생이 말했어요. 처음에는 관심 없어 하시던 분들도 이제는 먼저 궁금해 하세요. 젊은 세대들의 이런 활동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환경보호 활동이 대부분 의무적이거나 학점을 위한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국에 두 번째 보고를 보냈어요. 다양한 조류 종들과 시민 참여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첨부해서 전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류 서식지가 아니다. 시민들이 만들어낸 도심 생태계의 기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반응은 미지근했어요. 제임스 톰슨이 전화를 걸어왔는데 목소리가 회의적이더라고요. 윌리엄, 흥미로운 사례지만 우리 상황과는 다를 것 같다. 문화적 배경이 너무 다르잖아. 제임스, 하지만 조류 보호라는 건 문화를 초월한 문제 아닐까? 글쎄, 미국 사람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서 정말 답답했어요. 분명히 중요한 발견을 하고 있는데 동료들은 문화적 차이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청계천의 희귀 조류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이정환 할아버지가 요즘 정말 특별한 새들도 많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새벽 일찍 나가서 관찰해보니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 큰 새 한 마리가 날아오는 게 보였는데 크기와 날개짓을 보니 황새 같았어요. 설마 도심에서 황새를? 믿을 수 없었지만 분명히 황새가 맞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건강해 보였어요. 더욱 놀라운 건 며칠 후 저어새까지 발견한 거였습니다. 저어새는 정말 까다로운 새거든요. 깨끗한 환경에서만 서식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방해받으면 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해버려요. 그런 저어새가 도심 한복판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니. 이런 장면들을 촬영해서 동료들에게 보여줘도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이었어요. 윌리엄, 혹시 특별한 날에만 그런 거 아니야? 연출된 건 아니야? 이런 식의 의심만 계속되었습니다. 정말 답답했어요. 하지만 매일 관찰할 때마다 새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조류들이 이곳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생활하고 있었고 심지어 번식 활동까지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건 정말 완벽한 도심 생태계였습니다. 어느 날은 원앙이 새끼들을 데리고 수영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어미 뒤를 따라 꼬마 새끼들이 줄지어 헤엄치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시민들도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감탄하면서도 방해하지 않으려고 조심했어요. 그날 저녁 세 번째 보고를 미국에 보냈어요. 희귀 조류들의 서식과 번식 활동까지 담은 영상을 첨부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진짜 완벽한 생태계 복원의 성공 사례다. 하지만 며칠 후 온 반응은 예상보다 더 차가웠어요. 넷째 날부터는 정말 체계적인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동료들의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가 필요했거든요. 새벽 5시부터 청계천에 나가서 조류들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장면들을 연속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정환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청계천을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박수현 아주머니는 매일 아침 조류들이 놀라지 않게 조심스럽게 주변을 정리하셨고,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은 서식지 환경을 점검하면서 지나갔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박수현 아주머니께 말을 걸어봤습니다. 매일 이렇게 나오시나요? 네, 벌써 5년째예요. 새들이 건강하게 살려면 우리가 환경을 지켜줘야죠. 힘들지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보람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새들이 우리 도시에 산다니까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박수현 아주머니는 전문가가 아닌데도 조류의 습성을 정말 잘 알고 계셨어요. 백로는 소음에 민감해서 조용히 해야 하고, 원앙은 깨끗한 물을 좋아해서 수질 관리가 중요해요.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시죠? 몇 년 동안 지켜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대학생 자원봉사자 김민우 씨와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제부터 이런 활동을 하시나요? 3년 전부터요. 처음에는 환경 동아리 활동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개인적으로도 계속하고 있어요. 가장 뿌듯한 순간이 언제인가요? 새로운 종류의 새가 찾아왔을 때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김민우 씨가 하신 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외국 교수님도 우리 청계천을 연구하러 오셨구나. 정말 자랑스러워요. 세계 어디에도 이런 곳은 없을 거예요. 젊은 세대도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조류를 보호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오전 10시쯤에는 더욱 조직적인 활동을 목격했습니다. 청계천 조류보호연대라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체계적으로 환경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김창호 회장님의 지휘하에 각자 맡은 구역을 돌아가며 점검하고 계셨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는군요. 15년간 해오면서 자연스럽게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각자 전담 구역이 있고 정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뭔가요? 처음에는 시민들의 무관심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너무 많은 분들이 도와주려고 해서 조율하는 게 일이죠. 김창호 회장님과 함께 청계천을 걸으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처음 조류들이 찾아왔을 때는 어땠나요? 솔직히 믿기 어려웠어요.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이 생겼어요. 시민들이 참여하게 된 계기는 뭐였나요? 첫 번째 백로가 찾아온 날이었어요. 그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신기해했거든요. 그때부터 우리가 지켜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오후에는 초등학생들의 자연학습 현장을 참관할 수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조류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얘들아, 이 새들이 건강하게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들의 반응이 정말 적극적이었어요. 쓰레기 버리면 안 돼요. 큰 소리 내면 새들이 놀라요. 물을 더럽히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쏟아내더라고요. 한 아이가 제게 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왔단다. 미국에도 이런 예쁜 새들이 있어요?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배우러 온 거야. 그 아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선생님 나라에도 이런 예쁜 새들이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새들이 행복할 거예요. 어린아이의 순수한 말 한마디가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녁에는 청계천 주변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근처에서 20년간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 박상호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사장님, 조류들이 찾아온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확실히 사람들이 많이 와요.
새 구경하러 오는 관광객들도 늘었고요. 처음에는 어떠셨나요? 솔직히 걱정했어요. 새들 때문에 소음 제한이 있을까 봐서요. 하지만 지금 보니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상인분들도 조류 보호에 참여하시나요? 당연하죠. 우리 생계와도 연결된 문제니까요. 박상호 사장님의 말씀이 정말 현실적이면서도 감동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장사 걱정을 했죠. 하지만 지금은 새들이 우리 동네의 자랑이에요. 손님들이 여기 정말 신기하네요 하면서 칭찬해 주시거든요. 그날 밤 미국에 세 번째 보고를 보냈습니다. 시민 참여의 구체적인 사례들과 함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어요. 청계천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다. 시민들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참여가 핵심이다. 하지만 며칠 후 미국에서 온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학과장 마이클 데이비스가 전화를 걸어왔는데 목소리가 정말 회의적이더라고요. 윌리엄, 너무 이상적인 것 같다.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일까? 혹시 우리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건 아닐까? 더 충격적인 건 동료들의 반응이었어요. 제임스가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내용이 의심스럽더라고요. 윌리엄, 혹시 한국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건 아냐? 너무 완벽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제 판단력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조류학과 부교수 사라 존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윌리엄, 25년 경력에 걸맞지 않게 주관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더 객관적으로 봐야 하는 거 아냐? 사라, 하지만 모든 데이터가 이곳이 특별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 그래도 너무 감정에 치우친 것 같아. 정말 답답했습니다. 제가 25년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내가 너무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닐까? 객관적으로 봐야 하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한미래 박사님과 긴 대화를 나눴어요. 박사님, 혹시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한 건 아닐까요? 동료들이 모두 의심하고 있어요. 해밍턴 교수님, 과학은 때로는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해요. 중요한 건 데이터와 현실이에요. 하지만 너무 완벽해서 믿기 어렵다고 해요. 그렇다면 더 많은 증거를 보여주면 되잖아요.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한미래 박사님의 격려가 조금 힘이 되었지만 현실적인 압박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정말 과감한 실험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한 관찰과 인터뷰만으로는 미국 동료들을 설득하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청계천의 조류 생태계와 시민의식을 더 깊이 있게 분석하고 싶었어요. 동료들의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로 시도한 건 24시간 연속 관찰이었어요. 새벽부터 자정까지 교대로 청계천을 지켜보면서 조류들의 행동 패턴과 시민들의 보호 활동을 기록해 보려고 했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 현지 환경단체분들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김창호 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해밍턴 교수님, 저희도 궁금했어요. 새들이 하루 종일 어떻게 지내는지 말이에요. 청계천 조류보호연대 회원들이 교대로 관찰을 도와주셨는데 정말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관찰을 시작했는데 정말 놀라운 발견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조류들의 활동 패턴이 정말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에는 주로 휴식을 취하다가 해가 뜨면서 점점 활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시민들의 보호 활동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나오시는 이정환 할아버지, 7시에 서식지를 확인하시는 박수연 아주머니, 8시에 환경 교육을 하시는 김민우 씨. 모든 분들이 정말 정확한 시간에 나와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계셨어요. 누가 정해준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 실험은 조류 개체수 변화 측정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2시간마다 같은 지점에서 조류 개체수를 세어봤는데
정말 안정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오전과 오후, 그리고 저녁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한미래 박사님도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도심 조류 서식지에서 이렇게 안정적인 개체수를 유지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까요?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리와 서식 환경 자체의 안정성이 결합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류들의 먹이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찰해 봤어요. 망원경을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했는데 정말 자연스러운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백로들이 청계천에 서식하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모습을 선명하게 포착했어요. 박사님, 이게 정말 자연적인 먹이 사슬인가요? 맞아요. 인공적으로 먹이를 주는 게 아니라 완전한 자연 생태계가 형성된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일이죠. 한미래 박사님의 설명을 들으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시민들과의 심층 인터뷰였어요.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체계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연령대별로, 직업별로 다양한 분들을 만나봤는데 모든 분들이 조류들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갖고 계셨어요. 60대 상인 최병진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 이 새들이 돌아온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알아.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서울에 이런 아름다운 새들이 많았는데 언젠가부터 사라졌거든. 그런데 다시 볼 수 있다니. 정말 감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30대 직장인 이혜진 씨의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어요. 매일 출근길에 보는데 정말 마음이 편해져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더욱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젊은 세대도 조류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김준호 군의 말은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백로가 우리 동네에 산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친구들한테도 자랑했어요. 나중에 커서도 이 새들을 지킬 거예요. 어린아이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오후에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 볼 수 있었어요. 김창호 회장님이 주관하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이었는데 정말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조류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진정한 보호가 가능합니다. 교육 내용도 정말 전문적이었어요. 조류 생태계의 특성, 서식지 요구 조건, 보호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참여하신 시민들도 정말 열심히 듣고 질문도 적극적으로 하셨어요. 이런 교육을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한 달에 2번씩 해요. 매번 60명 정도 참여하세요. 저녁에는 야간 순찰에도 참여해봤어요. 청계천의 밤시간 관리도 정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교대로 순찰을 돌면서 불법 먹이주기나 환경 파괴 행위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밤에도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군요. 당연하죠. 새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지켜야 해요. 야간 순찰대장 송현수 씨의 말씀이었어요.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국에 4번째 보고를 보냈습니다. 24시간 관찰 결과와 함께 시민들의 체계적인 보호 활동을 담은 자료를 전송했어요. 이건 정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시민운동이다. 15년간 지속되어 온 결과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거다. 하지만 며칠 후 미국에서 온 반응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마이클 데이비스가 전화를 걸어왔는데 목소리가 더욱 차가웠습니다. 윌리엄, 너무 완벽한 것 같다.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일까? 혹시 우리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건 아닐까? 더 충격적인 건 동료들의 반응이었어요. 제임스가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내용이 정말 의심스럽더라고요. 윌리엄, 혹시 한국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건 아냐? 너무 이상적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제 판단력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사라 존스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윌리엄, 25년 경력에 걸맞지 않게 주관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조류학은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했잖아. 사라,
하지만 모든 데이터가 진실을 증명하고 있어. 그래도 너무 감정에 치우친 것 같아. 가장 큰 타격은 학과에서 온 경고였어요. 윌리엄 교수의 한국 연구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너무 위험 부담이 커 보인다. 학과장님, 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발견이에요. 그래도 너무 비현실적이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 그날 밤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정말 내가 틀린 걸까? 너무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매일 보는 조류들의 건강한 모습과 시민들의 진심 어린 노력을 생각하면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정말 세상에 알려져야 할 특별한 이야기였거든요. 여섯째 날, 정말 기적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한미래 박사님과 함께 새벽 관찰을 하고 있었는데 청계천에서 정말 특별한 장면을 포착할 수 있었거든요. 황새 한 마리가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었어요.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희귀 조류의 자연스러운 생활을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박사님, 이건 정말 대단한 장면이죠?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 말했어요. 한미래 박사님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이 정도 규모의 희귀 조류 서식은 완전히 건강한 생태계에서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청계천이 조류들에게도 완벽한 서식지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날 오후 미국에서 충격적인 연락이 왔어요. 학과장 마이클 데이비스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는데 목소리가 정말 엄했습니다. 윌리엄, 이 연구를 즉시 중단해야겠어. 대학 경영진에서 우려를 표명했어. 학과장님, 하지만 방금 세계적으로도 드문 장면을 촬영했어요. 그게 문제야.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역사적인 발견을 한 바로 그날 이런 소식을 듣다니. 학과장님, 모든 데이터가 진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윌리엄, 미안하지만 경영진 결정이야. 만약 과장된 보고라는 비판을 받으면 코넬 대학교 신뢰도에 치명타가 될 거야. 25년 경력에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동료들의 반응이었어요. 제임스가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내용이 정말 차가웠어요. 윌리엄, 미안하지만 내가 객관적 판단력을 잃은 것 같아.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가장 믿었던 동료까지 저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다른 동료들은 더 직접적이었어요. 윌리엄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혹시 한국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건 아닐까? 25년 경력이 무색할 정도로 주관적인 접근이야. 이런 식으로 제 전문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타격은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아내 캐롤이 전화를 걸어와서 말했어요. 여보, 대학에서 연락받았어. 당신이 좀 이상해졌다고 하던데. 혹시 스트레스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건 아냐? 캐롤, 그런 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발견을 한 거야. 여보, 딸도 걱정하고 있어. 아빠가 너무 변했다고 해. 딸 에밀리로부터도 걱정스러운 메시지가 왔어요. 아빠, 정말 괜찮아? 학교에서 친구들이 우리 아빠가 이상한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빨리 돌아와줘. 가족까지 걱정시키고 있다는 생각에 정말 죄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연구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국 조류학회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윌리엄 해밍턴 교수의 한국 프로젝트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비과학적 연구 추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 정말 끝인 것 같았어요. 조류학자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이었거든요. 더 절망적인 건 주요 대학들에서도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하버드에서 프로젝트 협력을 재검토하겠다는 통보가 왔고 스탠포드에서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한미래 박사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해밍턴 교수님, 괜찮으세요? 소식 들었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해밍턴 교수님, 하지만
청계천은 여전히 아름다워요. 진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정말 너무 주관적으로 접근한 건 아닐까요? 한미래 박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해밍턴 교수님, 학자라면 자신이 본 것을 믿어야 해요.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김창호 회장님도 환경단체 회원들과 함께 찾아와 주셨어요. 해밍턴 교수님,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가 15년간 지켜온 노력이 헛된 건 아니에요. 언젠가는 인정받을 날이 올 거예요. 하지만 가족까지 걱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더욱 증명해야죠. 조류들이 계속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때 정말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서울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해밍턴 교수님, 내일 국제도시생태 컨퍼런스가 열릴 예정인데 참석하시겠어요? 무슨 내용인가요? 청계천 조류 생태계 복원 사례 발표와 국제 전문가들의 토론회예요. 정말 뜻밖의 기회였어요. 국제 전문가들이 참석한다면 어느 정도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꼭 참석하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만약 발표 내용이 제가 관찰한 것과 다르다면 더 큰 곤란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석했어요. 서울시 환경국장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 내용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청계천 조류 생태계 복원은 단순한 환경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시민 참여와 지속적 관리가 핵심이었어요. 발표된 데이터들이 제가 관찰한 내용과 완전히 일치했어요. 조류 종 다양성, 개체수 변화, 번식 성공률. 모든 것이 제가 기록한 내용들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안도감과 함께 확신이 들었어요. 컨퍼런스에서 만난 국제 전문가들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독일에서 온 조류학자 하인츠 밀러 박사가 말했어요.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런 도심 조류 서식 사례는 유럽에서도 찾기 어려워요. 프랑스에서 온 마리 듀퐁 교수도 우리도 이런 방식을 도입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미국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컨퍼런스 자료를 보내드렸는데도 마이클 데이비스의 답변은 시큰둥했습니다. 정부 발표라고 해서 다 믿을 수 있을까? 좀 더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해 보여. 정말 답답했어요. 그날 밤 정말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호텔 로비에서 유네스코 관계자들을 만난 거예요. 데이비드 브라운 팀장과 마리아 가르시아 프로그램 매니저였습니다. 혹시 청계천 연구하시는 윌리엄 해밍턴 교수님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교수님 소문 들었어요. 정말 흥미로운 연구를 하고 계시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데이비드 브라운이 관심 있게 물어봤어요. 어떤 어려움인가요? 본국에서 믿지 않아요.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해서. 그럼 더욱 좋은 기회네요. 저희와 함께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국제 심포지엄이요? 네, 전 세계 조류학자들이 청계천을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작이나 과장이 불가능하잖아요. 정말 놀라운 제안이었어요. 전 세계 전문가들이 직접 본다면 어떤 의심도 불식시킬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내일 돌아가야 해요. 그럼 더욱 완벽한 타이밍이네요. 마지막 주간의 결정적인 증거를 만들어 보는 거죠. 마리아 가르시아의 제안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날 밤 미국에 마지막 제안을 했어요. 마이클 학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안해도 될까요? 유네스코와 함께 국제 심포지엄은 어떨까요? 전 세계 전문가들이 청계천을 완전 투명하게 검증하는 거예요. 마이클 데이비스가 오랫동안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좋아. 하지만 정말 마지막이야. 만약 실패하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해. 일곱째 날, 정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미국에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거든요. 학과장 마이클 데이비스가 직접 전화를 걸어온 거였는데
목소리가 정말 엄했습니다. 윌리엄, 대학 경영진에서 공식적으로 이 연구 중단을 지시했어. 더 이상 개인적인 프로젝트는 불허한다. 학과장님, 하지만 정말 중요한 발견이에요. 윌리엄, 이해하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이 너무 커.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청계천의 희귀 조류 서식을 확인한 지 겨우 이틀밖에 안 됐는데 연구를 중단하라니. 학과장님, 그럼 국제 심포지엄은 어떨까요? 유네스코가 공동으로 주최하겠다고 해요. 국제 심포지엄?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만약 실패하면 코넬 대학교 명예에 치명타가 될 거야. 하지만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국 조류학회에서 공식 서한을 보내온 거예요. 윌리엄 해밍턴의 한국 프로젝트에 대해 긴급 검토가 필요하다. 과학적 검증 없이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는 다수의 제보가 있었다. 정말 끝인 것 같았어요. 동료들의 반응은 더욱 냉혹했습니다. 제임스가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내용이 정말 상처가 되더라고요. 윌리엄, 미안하지만 내가 객관적 판단력을 잃은 것 같아. 25년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 가장 친한 동료까지 저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사라 존스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윌리엄, 혹시 한국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건 아니야? 아니면 너무 외로워서 착각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제 전문성과 인격까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25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아내 캐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와서 말했어요. 여보, 이제 그만해. 딸이 학교에서 놀림받고 있어. 친구들이 아빠가 이상한 연구를 한다고 하면서. 캐롤, 조금만 더 기다려줘. 정말 중요한 발견이야. 여보, 제발 정신 차려. 가족이 더 중요하잖아. 딸 에밀리로부터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정말 그만해줘. 학교에서 친구들이 우리 아빠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해. 너무 창피해서 못 견디겠어. 딸의 눈물 섞인 목소리를 들으니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가족까지 힘들게 하면서 이 연구를 계속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더 절망적인 건 주요 대학들에서도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하버드에서 프로젝트 협력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통보가 왔고 예일에서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거부 의사를 표명했어요. 25년 조류학자 인생에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습니다. 국제조류생태학회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윌리엄 해밍턴의 회원 자격을 일시 정지한다. 전문성 검증이 필요하다. 정말 끝인 것 같았어요. 조류학자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한미래 박사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해밍턴 교수님, 괜찮으세요? 소식 들었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해밍턴 교수님, 하지만 청계천은 여전히 아름다워요. 진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정말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한 건 아닐까요? 한미래 박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해밍턴 교수님, 학자라면 자신이 본 것을 믿어야 해요.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김창호 회장님도 환경단체 회원들과 함께 찾아와 주셨어요. 해밍턴 교수님,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가 15년간 지켜온 노력이 헛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족까지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더욱 증명해야죠. 조류들이 계속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때 정말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유네스코의 데이비드 브라운 팀장이 긴급 연락을 해온 거예요. 윌리엄, 상황이 어렵다는 소식 들었어. 그럼 더욱 좋은 기회가 아닐까? 무슨 말씀이세요? 국제 심포지엄을 더 대규모로 해보는 거야. 어떻게요? 국제습지보호연맹, 유네스코, 그리고 세계조류학회까지 참여해서 전 세계 동시 중계를 하는 거야. 청계천 도심 생태계의 하루를
완전히 투명하게 보여주는 거지. 정말 놀라운 제안이었어요. 전 세계 기관들이 참여한다면 그 어떤 조작 의혹도 불식시킬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만약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래도 시도해볼 가치는 있잖아. 교수님이 지금까지 관찰한 것들이 진짜라면 분명히 놀라운 장면들이 나올 거야. 데이비드 브라운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용기를 주었어요. 마리아 가르시아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어요. 윌리엄, 이건 정말 획기적인 실험이 될 거야. 국제 중계로 조류 생태계를 보여주는 건 전례가 없어. 하지만 실패하면 모든 게 끝나요. 그래도 도전해볼 가치는 있잖아. 진실은 언제나 이기게 되어 있어. 그날 밤 미국에 마지막 제안을 했어요. 마이클 학과장님, 정말 마지막 기회로 국제 심포지엄을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 기관이 참여하는 완전 투명한 검증이에요. 마이클 데이비스가 오랫동안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좋아. 하지만 정말 마지막이야. 만약 실패하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해. 네, 각오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도박이었어요. 제 조류학자 인생을 걸고 하는 승부였습니다. 성공하면 모든 의심이 사라지겠지만 실패하면 정말로 모든 게 끝날 테니까요. 가족들에게도 마지막 설득을 시도했어요. 캐롤, 에밀리, 하루만 더 기다려줘. 내일 모든 게 결정될 거야. 여보, 정말 마지막이야.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아빠, 제발 성공해줘. 더 이상 창피당하기 싫어. 가족의 마지막 믿음을 받고 준비에 들어갔어요. 그날 밤 김창호 회장님과 환경단체 분들이 찾아와 주셨어요. 해밍턴 교수님, 내일 우리도 도와드릴게요. 조류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시도해볼 가치는 있잖아요. 우리가 지켜본 조류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한미래 박사님도 밤늦게까지 함께 준비해 주었어요. 해밍턴 교수님, 내일 정말 역사적인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조류들이 이곳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지내는지 분명히 보여줄 거예요. 다음 날 새벽부터 전 세계 전문가들이 서울에 집결하기 시작했어요. 유네스코 국제습지보호연맹, 세계조류학회. 정말 대규모 검증단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조류학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하는 마지막 도전이었어요. 마침내 운명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6시 정각, 유네스코 국제습지보호연맹, 세계조류학회가 공동으로 기획한 청계천 도심 조류 생태계 국제 검증 심포지엄이 전 세계 동시 중계로 시작된 거예요. 데이비드 브라운 팀장, 마리아 가르시아 매니저와 함께 각자 다른 구역을 맡아서 실시간으로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계 조류학 전문가 여러분. 코넬대학교 윌리엄 해밍턴입니다. 지금부터 하루 종일 서울 청계천 도심 조류 생태계의 진짜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조작도 연출도 없는 순수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말이죠.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첫 검증을 시작했어요. 처음 한 시간은 정말 조용했어요. 새벽 시간이라 조류들도 아직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고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실패하는 건 아닐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에서 지켜보고 있을 텐데. 그런데 새벽 7시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정환 할아버지가 평소와 같이 나와서 청계천 주변을 정리하시는 모습이 실시간 중계로 나갔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할아버지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활동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모르신 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시간 채팅창이 폭발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우와, 정말 자연스럽다. 할아버지가 정말 진심으로 조류를 아끼시는 것 같아. 이게 정말 일상적인 모습인가?
이런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참석자 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어요. 처음 150명에서 시작해서 30분 만에 600명을 돌파했습니다. 오전 8시경에는 더욱 감동적인 장면이 벌어졌어요. 박수연 아주머니가 나와서 조류 서식지를 점검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던 참석자들이 정말 놀라더라고요.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조류 보호를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어요. 데이비드, 참석자가 1,500명을 돌파했어. 데이비드 브라운 팀장이 흥분해서 알려줬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조류 생태계 검증 심포지엄이 전 세계 1,500명이 지켜보고 있다니. 그리고 댓글들도 계속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 언어로 감탄의 메시지들이 올라왔어요. 오전 9시경에는 더욱 특별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김민우 씨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시민 교육을 하는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들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평소처럼 활동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정말 자연스러운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기적적인 순간이 벌어졌어요. 백로 한 마리가 물가로 다가오더니 조용히 사냥을 시작한 거예요. 그 모습이 고해상도 카메라에 완벽하게 잡혔습니다. 전 세계 참석자들이 실시간으로 도심에서 백로의 자연스러운 사냥 모습을 목격한 거였어요. 윌리엄, 참석자가 3,000명을 돌파했어. 마리아 가르시아가 놀라며 알려줬어요. 전 세계 3,000명이 실시간으로 청계천을 지켜보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전 세계 각국의 조류학자들이 실시간으로 채팅을 통해 참여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정오쯤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장이 실시간으로 이 심포지엄을 보고 있다가 직접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정말 놀라운 도심 생태계네요. 우리 연구소에서도 이런 사례를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독일 최고 연구기관의 직접적인 관심 표명이었어요. 점심시간에는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집중호우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비 때문에 심포지엄이 어려워질 것 같은데. 걱정했지만 오히려 더 감동적인 장면들을 목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조류들을 보호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김창호 회장님을 비롯한 환경단체 분들이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조류 보호에 나서시는 모습이었어요. 새들이 안전해야 하잖아요. 이런 날일수록 더 위험하니까요. 회장님의 말씀이 전 세계에 실시간 중계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집중호우 속에서도 조류들이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더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빗물이 유입되면서 먹이가 풍부해진 것 같았어요. 이 장면을 본 전 세계 참석자들이 채팅창에 감탄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마리아, 참석자 5,000명 돌파. 마리아 가르시아가 또다시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전 세계에서 5,000명이 동시에 지켜보는 역사상 최고의 조류 생태계 검증 심포지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에는 감동의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오후 2시경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영국 자연사 박물관장이 긴급 성명을 발표해서 런던 도심의 청계천 모델을 참고한 조류 서식지 조성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하나의 검증 심포지엄이 전 세계 환경 정책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죠. 오후 3시경,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어요. 호우가 점점 강해지는 가운데에도 한미래 박사님이 나와서 조류들의 안전을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생태계가 안전한지 확인해야 해요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때 정말 기적적인 순간이 벌어졌어요. 집중호우 속에서도 원앙 가족이 평화롭게 헤엄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거예요. 어미 뒤를 따라 새끼들이 줄지어 헤엄치는 모습에 전 세계 시청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데이비드, 참석자 8,000명 돌파. 데이비드 브라운이 다시 한번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이미 역사상 가장 많은 참석자를 기록한 조류 생태계 심포지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국에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마이클 데이비스 학과장이 직접 화상으로 연결되었어요. 윌리엄, 정말 대단해. 전 세계가 내 검증에 주목하고 있어. 코넬 대학교 역사상 이런 반응은 처음이야. 정말 꿈만 같았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모든 걸 잃을 뻔했는데 오후 5시경에는 정말 마법 같은 순간을 목격했어요. 집중호우가 지나가고 나서 무지개가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무지개 아래에서 황새가 날아오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거였어요. 정말 환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저녁 6시경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프랑스, 독일, 호주에서 동시에 청계천 모델을 참고한 도심 조류 서식지 조성 프로젝트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하나의 검증 심포지엄이 전 세계 환경 정책을 바꾸기 시작한 거죠. 밤 8시경 조명이 켜지면서 청계천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했어요. 야간에도 조류들이 안전하게 서식하고 있었고 시민들도 조용히 야간 순찰을 하고 있었어요. 모든 게 조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자정이 되어서도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야간 순찰을 도는 시민들, 밤에도 안전하게 유지되는 생태계. 모든 게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했어요. 특히 야간에도 조류 보호를 하시는 시민들의 모습에 전 세계 참석자들이 감탄했습니다. 새벽 2시, 가장 조용한 시간에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시민이 조용히 조류 서식지를 점검하고 가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도 자발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전 세계 참석자들이 채팅창에 감동의 메시지를 남겼어요. 새벽 5시에는 더욱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이정환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여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새벽 점검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하루를 위한 준비를 하시는 모습에 전 세계 참석자들이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마침내 새벽 6시, 정확히 20시간 만에 검증 심포지엄이 끝났어요. 여러분, 20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서울 청계천 도심 조류 생태계의 진짜 모습입니다. 연출도 없고 가짜도 없는 순수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었습니다. 심포지엄이 끝나자마자 전 세계에서 연락이 쏟아졌어요. 총 참석자 수가 12,000명을 넘었다는 소식과 함께 청계천 도심 생태 기적이라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기적 같은 하루였습니다. 하나의 검증 심포지엄이 전 세계 조류학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였어요. 24시간 국제 심포지엄이 끝나고 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코넬 대학교에서 축하 연락이 쏟아졌어요. 학과장 마이클 데이비스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윌리엄, 정말 대단해. 대학 역사상 이런 반응은 처음이야. 전 세계 언론이 이 심포지엄에 대해 보도하고 있어.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유네스코에서는 한국 청계천, 전 세계를 감동시키다라는 제목으로 특별 보고서를 발간했고 국제습지보호연맹은 도심 생태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평가했어요. 심지어 세계조류학회에서도 동양의 생태혁명, 청계천이라는 특집을 게재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세계 각국 정부와 도시 관계자들의 반응이었어요. 뉴욕시장이 연락해와서 센트럴파크 생태복원 프로젝트의 청계천 모델을 검토하고 싶다. 자문을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런던, 파리, 베를린에서도 비슷한 제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 넌 이제 국제적인 조류 생태학 전문가야. 동료 제임스가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어조였어요. 미안해. 내가 맞았어. 정말 놀라운 곳이었구나. 나도 한국 가보고 싶어. 저를 의심했던 모든 동료들이 이제는 찬사를 보내고 있었어요. 코넬 대학교에서는 즉시 청계천 도심 생태계 연구센터 신설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센터장 제안을 해왔습니다. 윌리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국제연구센터를 만들어보자. 예산은 대학에서 전폭 지원할 테니까. 정말 꿈만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청계천에서 정말 특별한 만남이 있었어요. 그동안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주신 거예요. 김창호 회장님, 이정환 할아버지, 한미래 박사님. 모든 분들이 잘했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해밍턴 교수님, 우리 조류들을 전 세계에 알려줘서 고마워요. 김창호 회장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청계천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구나. 회장님, 제가 더 감사해요. 이런 아름다운 생태계를 연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이정환 할아버지도 오셨어요. 젊은이,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지? 그때는 그냥 외국 학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네. 할아버지, 그때 할아버지의 헌신적인 모습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시며 우리 아들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미래 박사님도 연구진들과 함께 와서 인사해 주었습니다. 윌리엄 교수님 덕분에 우리 연구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박사님이 있어서 이런 성과가 가능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 아름다운 생태계를 연구해 주세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계속 연락이 왔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객원 교수로 와서 청계천 모델을 강의해달라는 요청,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특별 전시회를 기획하고 싶다는 제안. 상상도 못했던 기회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돌아보니 정말 많은 것이 변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에는 의심과 편견을 갖고 왔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게 가장 뿌듯했습니다. 뉴욕 케네디 공항에 도착했을 때 몇몇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해밍턴 교수, 청계천 심포지엄 소감이 어떠세요? 앞으로 계획은 다른 도시에도 적용 가능할까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저는 한 가지만 계속 강조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나 시설이 아니라 시민들의 마음입니다. 청계천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시민들이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그 마음만 있다면 어느 도시든 조류들이 찾아올 수 있을 거예요. 대학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족들로부터 축하 연락이 왔어요. 아내 캐롤이 말했어요.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 당신이 옳았어. 딸 에밀리도 아빠, 학교에서 친구들이 우리 아빠가 유명해졌다고 하던데 정말이야? 가족들이 이렇게 응원해주니 더욱 힘이 났어요. 지금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청계천에서 찍은 백로 사진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보면서 생각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웠던 그 작은 하천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요. 코넬 대학교에서는 이미 청계천 모델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어요. 다음 학기부터 관련 강의도 개설할 예정이고요. 학생들이 벌써부터 한국 견학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하고 있어요. 어제는 뉴욕시 환경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센트럴파크의 조류 서식지 조성을 검토 중인데 자문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 기꺼이 도와드리겠다고 했어요. 청계천에서 배운 것들을 이곳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청계천이 보여준 기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노력에 달려 있어요. 기술적인 복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진짜 변화가 가능할 거예요. 며칠 전에는 런던의 한 조류학자로부터 이메일이 왔어요. 템즈강에서도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조언을 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요청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을 지키는 시민의 마음이었습니다. 서로를 믿고 배려하는 마음, 함께 지켜나가려는 의지,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정신. 이런 것들이 진정한 생태계 복원을 만든다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은 이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는 거예요. 청계천의 기적이 단순히 한국만의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모든 도시가 꿈꿀 수 있는 현실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다음 달에 열릴 국제조류학회에서
기조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년 봄에는 다시 청계천을 방문할 계획이에요. 그때쯤이면 또 어떤 새로운 변화들이 있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청계천에서 만난 이정환 할아버지의 말씀이 계속 생각나요. 자연은 우리가 지켜주는 만큼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씀처럼 전 세계 어디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청계천 같은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